주식시장은 폭증을 하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붕괴한 어떤 그러한 조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많은 국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빅테크 기업들의 10조라는 자산이 언젠가 주식시장에서 무너져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것을 시장에 팔면 미국이 어렵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합니다만 연준의 경기 부양이라는 금리 인하의 어떤 충돌로 인해서 상당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워싱턴의 귀족들, 그 다음에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 어떤 미국의 어떤 재정 적자나 어떤 그러한 미국의 근간이 되는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이미 점령했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기업 경영을 해서 탈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트럼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미국을 빼앗겼다 하는 것은 제가 2000년 전에 로마의 왕실에서도 혼맥으로 연결해서 유럽의 영국 왕실을 점령하고 영국 왕실을 근거지로 해서 유럽의 7대 왕실을 혼맥으로 점령한 어떤 금융 세력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미국에 유지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가 끝나고 일제식민지 시대부터 지금 우리도 한 30대 재벌 집단을 보면 지금 현재 4세대 경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대로 따지면 한 120년 역사라고 본다면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과거 2000년 전에 금융을 지배하는 세력은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지금 현재 세계의 어떤 패권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너무나 그 이익에 대한 특정부 초부자들이 다 가져가고 수많은 백인 중상층들이 뭐 마약 중독이나 이런 그런 생활에 노출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관세라는 보호무역주의 카드와 연준의 경기 부양이라는 금리 인하의 어떤 충돌로 인해서 상당히 내년 정도는 굉장히 미국의 주식시장의 붕괴가 저는 예상된다고 보는데요. 미국은 금리를 1% 정도 때까지 인하를 하고 그러면 한국은 지금 3.75에서 약 3% 금리를 유지한다고 봤을 때 한국의 원화 그 환율이 약 3배가 높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폭증을 하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붕괴한 어떤 그러한 조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이 지금까지 국채를 발행해서 해외 많은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선호했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미국 국채를 소위 마르라고 협정에 사인하라는 얘기는 100년짜리 국채로 바꿔가라는 이러한 요구가 수많은 국가들에 충격을 주고 수많은 국가들에서 미국 국채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국채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팔리지 않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제도를 지금 미국에서 다시 팔아먹을 걸로 지금 새로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팔려고 하는 것이죠. 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구조를 보면 그동안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많은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사주는 국가 어떤 구입처였다면 그들이 미국 국채를 기피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를 사줄 세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지금까지의 지폐, 중앙은행을 통한 지폐 통화 제도에서 이제 블록체인에 의한 어떤 디지털 통화 시대로 당연히 옮겨가야 되는 이 시점에 지금 빅테크 기업, 페이팔의 피터 틸이라든가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든가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라든가 수많은 실리콘밸리의 지금 차세대 주자들이죠. 새로운 기술 금융 중심 사상의 그 페이팔 마피아라고도 뭐 우리가 재밌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지금 기업 자산이 10조 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제도는 그 장부 원장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어떤 장부 정리를 했겠죠. 화폐에 대해서.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화폐 결제 시스템이든 통화 발행이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은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번에 6월 7일 날 지니어스 법이 통과된 것도 그동안에는 월가의 금융기관들이나 은행들이 달러를 발행했다면 이제는 달러 발행 시대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판돈을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달러의 패권은 좀 더 연장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제가 주장하는 저자로서의 화폐 총량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빅테크 기업들의 자산이라는 것은 주식의 시가총액을 돈으로 환산해서 10조 달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빅테크 기업들의 10조라는 자산이 언젠가 주식시장에서 무너져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신용도 보장할 수 없다고 보았을 때 이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미국의 국채를 소비해 줄 새로운 주체를 찾아서 팔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저자로서 이번에 이 스테이블 코인도 미국의 국채를 녹이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미국의 국채를 수많은 대중화에게 전가시켜 폭파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되는 바입니다. 일본의 1조 7천억 달러, 지금 뭐 1조 3,500억 달러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그 외환부 요구를 국채로 사놓는다거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다 그걸 그 달러로 환산한 돈이겠죠. 1985년 제1의 프라자 합의 때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은 미국에서 주장하는 쌍둥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세계 소비 시장을 미국이 혼자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드니까 독일과 영국, 프랑스도 함께 좀 당신들도 어떤 소비 시장을 같이 함께 적자를 감수하면서 참여해달라 해서 아마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어느 정도 그 의견을 동조해서 그 당시에 뭐 어떤 환율 절상이나 어떤 환율 격차에 대해서 일본만큼은 피해를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은 마치 미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의 뭐 강제로 240엔 하던 것을 뭐 82엔까지 이렇게 환율을 절상시켜서 잃어버린 40년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거나 들은 바에 의하면 일본은 미국의 제1의 프라자 합의를 아마 굉장히 저항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40년 동안 지금 그 85년 이후에 일본은 엄청난 성장도 못하고 지금 GDP가 뭐 한국보다 더 좀 낮아졌다는 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1조 7천억 달러든 1조 3,500억 달러든 그걸 시장에 내다 팔면 그걸 받아줄 세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일본이 그걸 판다는 것은 미국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국가의 어떤 생존 전략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것을 시장에 팔면 미국이 어렵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합니다만 미국의 어떤 허락 없이 일본의 미국 국채를 판다는 것은 지금 현재 미일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의 외교 전략이라 하면 미국의 지금 1776년에 독립 선언을 한 것은 불과 240여 년 역사밖에는 안 됩니다. 그럼 미국의 240년 역사를 가지고 미국의 외교 관계를 분석하면 그건 답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대만 보더라도 영국에서 해가 지지 않는 잉글랜드, 세계의 약 4분의 1가량의 식민지 경영을
했던 영국이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때 자기들이 보관한 금이 그 미국의 무기를 사기 위해서 미국에다 포토녹스로 옮겨지고, 그래서 금이 미국으로 옮겨진 런던 시티 금융 세력이 미국으로 아웃소싱 한 것이다. 이렇게 근대만 보더라도 그건 뭐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 왕실의 혼맥으로 연결된 어떤 유럽 7대 왕실, 어떤 그러한 금융 세력들이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으로 연결돼서 근대 400년의 그 기축통합 패권만 분석하더라도 그것은 영국의 어떤 왕립협회의 결정이 미국으로 240년 전에, 그 전에죠. 240년 전에 뭐 미국이 건국한 것이니까 그 이전에 뭐 콜럼버스 때부터 이제 청기도들이 뭐 미국으로 건너가서 소위 벤처 사업을 성공해서 영국보다 더 큰 성공을 거뒀다. 영국은 과거에는 식민지 국가에서 땅을 뺏거나 그 땅에서 생산된 소출을 영국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240년 전에 건국을 하고 영국의 왕립협회에서 미국의 외교협회라고 CFR이라는 외교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 경제 모든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어떤 그런 그 기관을 보면 미국의 CFR 외교협회에 추천이 없으면 뭐 거의 등극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어떤 미국의 외교 전략이란 영국의 왕실, 왕립협회의 의견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